자,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 책무입니다. 자, 국가와 지방자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와 관리와 소방용품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겠다. 그래서 필요한 정책 수립은 다 어디서 해야죠? 국가와 지방자치가 해야 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소방기술, 기준의 개발, 조사연구, 전문인력 양성 등을 필요한 노력을 해야겠고, 국가와 지자체는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데서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줘야겠죠. 자, 관계인의 의무에다가 배표를 딱 해봐요. 관계인의 의무. 이 관계인의 의무 중에서는 그 사항이 중요합니다. 1항을 보면 관계인은 우리가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를 의미하겠죠. 소방시설 등의 기능과 성능을 보전, 향상시키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관계인은 매년 소방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관계인은 국가와 지자체의 소방시설 설치 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근데 사항이 중요한데 그 관계인 중에서 누구는? 점유자는 소유자 및 관리자의 소방시설 등의 관리 업무에 적극 협조해라. 그 관계인 중에서 점유자인데 이 점유자를 소유자로 바꿔서 이렇게 나오면 OX 그 점유자를 빨간색 그어놓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점유자는 소유자와 관리자의 소방 안전관리 업무에 적극 뭐해라? 협조를 해라 이거죠. 자, 그 다음에 화재 안전 기술 기준이 있습니다. 제5조 규칙 제2조입니다. 자, 우리 소방시설 설치 관리에 관한 기준이 화재 안전 기준이에요. 이 화재 안전 기준은 두 가지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죠. 성능 기준과 기술 기준. 기술 기준은 누구로부터 승인을 받아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럼 이 기술 기준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사람 누구냐? 국립소방연구원장. 별표. 빨간색으로 나와요. 국립소방연구원장은 화재 안전 기준 중 기술 기준을 제정, 개정하는 경우 제정안, 개정안을 작성하여 어디에 심의를 거쳐?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즉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의를 거친 후에 누구로부터 승인을 받고 확정이 되는 거야?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술 기준 하면 세 명을 꼭 기억해줘. 국립소방연구원장이 우리가 기술 기준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거예요. 수립을 하겠죠. 그걸 누구한테 제출한다? 뭘 받아야 돼요? 심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의결을 받았어요. 그러면 국립소방연구원은 이제 제출하는 거야. 기술기준 개정안, 제정안을 제출합니다. 누구한테 제출해야죠? 소방청장. 그럼 소방청장은 이제 검토를 통해서 뭐 해주면 되겠다? 승인을 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승인을 받으면 이제 공개하면 됩니다. 이렇게. 알겠죠?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순서, 프로세스. 그래서 우리가 화재안전기술기준 국립소방연구원장이 제정한 개정안을 마련해가지고 어디에 심의를 거쳐라? 중앙소방기술시민회 심의를 거치고 누구한테 제출해줘야 돼? 소방청에 제출하면 소방청이 이제 검토를 통해서 승인을 해주겠죠. 승인을 다 받으면 이제 확정이 되겠죠. 그러면 국립소방연구원장은 국립소방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뭐 하면 돼요? 공개하면 됩니다. 알겠죠? 나머지는 알 필요 없어요. 이 프로세스만 기억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화재안전기술기준은 누가 개정안 제정을 마련해서 심의를 거쳐라. 그렇죠. 연구원장,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누가 승인을 해주는 거야? 소방청장의 승인사항입니다. 이건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소방실의 설치 및 관리 방침이 있는데요. 이 제2장, 제1절, 제6조 건축 허가 등의 동의 너무 중요하다. 몇 조? 6조입니다. 이 건축 허가 등의 동의 대박 기출이다. 다빈출이죠. 그래서 올해 시험에 또 나올 것 같아요. 여기는 여러분 크게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건축허가의 동의 절차, 이게 시험문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 가장 많이 나온 게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 범위. 자,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 범위는 무슨 용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게 여러분 시험이야. 이게 작년 기출이죠, 여러분. 21년 기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 범위는 행정안전으로 정한다. OX 바로 틀려버려. 무슨 용으로 정한다? 대통령. 그래서 어떻게 오냐? 동의가 나오잖아. 딱 우리 시험에 동의는 이 소방시설법에 딱 한 번 나와요. 건축허가 동의입니다. 그래서 암기공식 동의대. 잠깐 동의대. 우리 부산에 동의대가 있죠? 동의대. 이 동의대 이사장이 누구야? 사상구 국회의원 장제원인가? 그 집안이죠. 그 아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지? 동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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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한번 가봤죠. 동의대. 산 위에 있어요, 여러분. 동의대. 자,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 범위 무슨 용으로 정한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이걸 알아야지. 이게 가장 시험에 잘 나와요. 예, 출제에서. 이번에 많이 바뀌었죠? 예, 건축과 동의와 관련해서 모르면 대상 범위를 외워야 돼요. 뭘 외워야 돼? 대상 범위. 이것만 보면 돼요. 이게 매년 시험 문제니까. 매년 기출이다. 자, 건축과 동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건축과 동의하면서 보내는 첨부 서류 이것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이 첨부 서류는 여러분 내기는 아직까지 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2, 3년 지난 후에 여러분 후배들한테 될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면 뭔마다 꼭 기억하고 해라. 동의 대상 범위. 항상 우리 법규의 7, 80%는 다 뭐가 시험이다? 범위입니다. 대상 범위. 대상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정리할 때는 여러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 마지막 정리할 때는 뭐를 잘 봐야 돼요? 대상 범위를 보고 하면 돼요. 대상 범위. 거의 대상 범위니까. 자, 제6조 건축과 동의 요청입니다. 자, 우리 건축물들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 변경, 대수선의 허가, 협의, 사용 승인 등의 권한 있는 행정기관, 즉
건축허가 등에 관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를 할 때 미리 그 건축물의 소재지, 그 다음에 시공지를 관할하는 누구로부터 동의를 미리 받아야겠다. 관할하는 소방보문자사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동의 요구를 받은 소방보문자사는 건축허가 등의 요구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며칠 내? 5일 이내. 특급은 며칠 이내? 10일 이내 건축허가 등의 동의 요구를 회신해야죠. 자, 그런데 이 건축허가 등의 행정기관이 건축허가 동의 요청을 본부장사한테 하면서 보내온 첨부 서류가 미비되어 있다. 며칠의 미비 보완기를 준다? 4일. 4일을 미줄하시고 이 서류 미비 보완기간인 4일은 건축허가 동의 해신기간에 사집한다, 사집하지 않는다? 사집하지 않아요. 우리 뭐 초일 불사집 원칙 있잖아? 사집, 불사집입니다.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절차가 있어요, 여러분. 아래 절차가 있는데 연습장을 내가지고 가볍게 한번 절차를 정리하자. 자, 건축을 하려는 그 관계인이 건축을 하면 무조건 세우면 돼야 하는데 바로 설립할 수 없어. 설립하면 반드시 뭐를 받아야 돼? 허가 받아야지.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뭐 하려면 함부로 할 수 없다. 다 뭐 해야 돼? 행정청이 뭐를 받아야 돼요? 그 허가를 받아야 돼. 등록을 하고 허가를 받아야 돼. 여러분들 장사 아무나 하나 못 하나? 못해요. 다 못 받아야 돼? 허가 받아야 돼. 핸드폰 회사 할 수 있어 없어? 포차 술집 하고 싶으면 다 뭐 해야 돼? 그러죠. 커피 전문점 하려면 허가 받아야 돼. 어디 가서 허가 받아야지? 관할 건축허가 행정기관 해야지. 이 건축허가 등에 관해 있는 행정기관 해야죠. 그 행정의 대표인 뭐가 있다? 시청, 군청, 구청이 가는 거죠. 처음에는 모르니까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 공무원한테 문의를 하는 거죠. 그 안내, 그 민원 안내 센터가 있죠. 거기 가서 저 건축하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면 이쪽으로 가세요. 하면 그 가면 담당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 막 하느라고 보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아 저쪽으로 가세요. 그러면 그 창구에 공무원이 막 뭐 컴퓨터를 갖고 물어보면 되죠. 저 건축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면 이런 서류 다 띄워오세요 하는 거죠. 항상 신청을 할 때는 우리가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뭐를 제출해 줘야 됩니까? 각종 서류 제출이야. 그럼 시험 볼 때 그냥 원서 접수 제출하죠? 원서 제출한 것처럼 다 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관공서 하면. 그러면 건축허가 등에 관한 있는 행정기관은 저 서류 제출한 서류를 다 검토를 통해서 이상이 없으면 누구한테 건축허가 동의를 요청해야 된다? 동의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허가를 해주기 전에 미리 소방본부장한테 동의 요청해야지. 알겠죠? 이때 동의 요청하면서 이 관계로도 받은 서류 사본을 따서 본부장한테 보내야 됩니다. 이게 첨부 서류 제출해야지. 총 7개가 있어요. 크게 7개가 있다. 그러면 보내온 첨부 서류를 다 검토를 통해서 이상이 없으면 소방본부장은 뭐를 해줘야 됩니까? 동의를 해줘야지. 1번, 2번, 3번. 동의 해신해줘야 돼. 그래? 동의해주마. 이게 시험 문제였죠. 동의 해신. 원칙은 며칠에 한다? 원칙은 5일 이내. 그러면 예의가 있어. 10일 이내 해줍니다. 어떤 대상물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에 동의를 해신해 줄 수 있다. 특급. 이 특급 소환조관리 대상물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10일 이내에 동의를 해주면 돼요. 근데 이
행정기관이 보내온 이 첨부 서류가 어떤 서류가 누락돼 있어. 빠져 있어. 그러면 서류 미비 보완 기간 줍니다. 며칠의 예를 준다? 4일. 이 4일 서류 미비 보완 기간은 동의 해신 기간인 5일과 10일에 포함시킨다, 산입하지 않는다. 산입하지 않아요. 동의 해신 기간에 산입하지. 별도의 기간으로 지나가는 거죠. 여기 3일이 소요됐다. 그럼 여기 2일이 아니라 그냥 5일이야. 산입하지 않아. 그래서 동의 해신 기간, 네, 불산입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5일, 10일, 4일. 이 날짜들을 정리를 해야지. 자, 그럼 동의가 왔어요. 그럼 뭐 해주면 되는 거야? 허가해주면 되죠? 그래, 허가하마. 그럼 이제 건물 세우면 되죠. 근데 허가를 줬다가 이 건축가 등의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허가를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죠. 취소해버려. 그러면 취소한 날로부터 건축 허가 등의 권한 있는 행정기관은 동의를 해준 소방본부장 선생한테 무슨 통보를 해줘야 됩니까? 건축허가 취소 통보를 해줘야지. 취소한 날로부터 며칠이네? 7일이네. 7일이네. 숫자만 외우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인허가기관이 있어요. 인가기관, 허가기관. 이제 건축이 아니라 다른 인가허가, 영업허가 기관이 있겠죠. 그러면 관계인이 이제 인허가를 신청할 수 있어요. 뭐를 신청한다? 인허가. 나 영업허가, 건물 세웠으니까 인허가를 해주세요 하면 바로 인허가를 해줘, 안 해줘? 안 해줘. 그러면 인가허가기관은 확인 요청합니다. 인가허가를 신청한 관계인이 우리 소방관계법령이나 화재안전기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제대로 잘하고 있는가?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야? 본부장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본부장이 네, 잘하고 있습니다 하고 알려주는 거죠. 확인 결과 해신. 며칠 내에 해신해 줘야 돼? 확인 요청 받은 날부터 7일이네. 그러면 인가허가는 알았습니다 하고 내일 번 인가허가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알겠죠? 각종 신고를 수리할 기관이 광역도 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받은 신고 수리 기관은 지체없이 누구한테 또 통보를 해줘야 됐습니까? 본부장한테 신고하면 돼요. 아니, 통보해주면 됩니다. 지체없이 통보해주는 거죠. 신고 수리 기관은 지체없이 본부장한테 신고하면 되겠다. 통보해주면 되겠다. 신고가 아니라 통보. 그래서 날짜를 기억하자. 동의 절차. 5477을 외우세요. 어떻게 온다고? 5477. 따라서 5477. 그래서 우리가 건축하등의 동의 절차 날짜 정리 5477. 5477 꼭 기억해야 돼. 알겠죠? 5477. 그게 바로 가로 3번, 가로 4번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들아 2번을 보자. 건축물 등의 대수선 등의 신고 수리할 권한 있는 기관은 신고로 수리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누구한테 알려라? 본부장한테 알리는 거야. 지체 없이 해다 빨간색. 그래서 신고 수리 기관은 신고를 수리한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래서 건축물의 신고 수리 권한 있는 기관은 지체 없이 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건축물 내부 구조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죠. 이 건축허가에 관한 행정기관이 건축허가를 신청을 받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 동의 요청하면서 뭐를 본부장한테 제출해야 됩니까? 첨부서류. 이 첨부서류 제출하는 첨부서류 중 건축물 내부 구조를 알 수 있는 무슨 도면을 함께 제출해 줘야지? 설계도면, 별표. 건축물 내부 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면을 반드시 소방본부장 사장한테 제출해야 돼. 이게 바로 20년 학과특채의 문제입니다. 다만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의 경우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설계도면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는 제출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대통령실 써놔봐요. 용산 대통령실 관저. 설계도면 확보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공개를 안 해버려. 뭐 제출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국가기밀이래. 자, 한 장 넘으시면 동의전 검토사항이 있습니다. 자, 소방본부장 사장은 동의 요구를 받은 경우 해당 건축물이 다음 사항을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여 동의 해신 기간에 해신해 주면 돼요. 5일과 며칠 내에 해신하면 되겠다? 그러면 동의를 할 때 검토를 하는 거야. 뭐를 검토하냐? 두 가지를 검토해요. 노란색에 봐. 우리 소방시설법 혹은 이 소방시설법에 따른 명령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또 하나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잘 설치하고 있는지를 검토해서 누구한테 알려주면 되겠다? 건축과 행정기관에 동의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동의할 때 몇 가지를 검토하면 되겠다? 두 가지. 자, 그 동의 시 검토 자료 의견서 첨부입니다. 노란색 해야죠. 자, 본부장 사장이 이 동의를 해줄 때, 동의 해신할 때 다음과 같은 의견서, 검토, 의견서 제출, 의견서 첨부할 수 있어요. 동의 해신할 때 뭐를 건축과 등 행정기관에 보낼 수 있다? 본부장 사장의 의견서를 보낼 수 있어. 알겠죠? 그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장 사장은 건축과 등의 여부를 알릴 경우 원활한 소방활동, 건축물 등의 화재 안전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 자료와 의견서를 첨부해서 동의를 해줄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동의할 때 뭐를 첨부해서 동의를 해줄 수 있다? 그 본부장 사장의 의견서를 첨부해서 알릴 수 있어요. 그 의견서에는 뭐가 들어가냐? 피난시설 방화구에 소방관 진입창, 방화벽, 마감재료, 그 밖에 소방자동차 접근이 가능한 통로의 설정,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 소방차원에서 접근이 가능한 통로 설치, 승강기 설치, 주리단지 안 도로의 설치, 옥상 광장의 설치, 그 밖에 본부장 사장이 소화활동 및 피해난에 필요하다고 판단 사항을 의견서를 작성해서 동의할 때 같이 누구한테 보낼 수 있다? 이 행정기관에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암기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패스. 자, 6번 건축허가 등의 동의 관련 사용 승인에 대한 동의를 할 때, 사용 승인을 동의할 때는 뭘로 사용 승인을 가름할 수 있지? 왕무사 증명서를 발급할 때 이건 바로 사용해란 소리야. 뭔지 알겠죠? 그럼 가름해버려요. 가볍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건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 이것만 아시면 돼. 날짜를 외워야 돼. 동의 해신기가 시작 5, 14, 77 이것만 기억하시고 그럼 본부장 사장이 동의할 때 검토 자료나 의견서를 뭐해서 첨부해서 동의를 해줄 수 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본부장 사장이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는 다 무슨 용어로 정한다? 7번을 별표 답 이게 대바퀴 출제해서 그래서 출제 가능한 건 이거야. 강력한 영순위 별표. 그래서 건축허가 등에 관한 행정기관이 본부장한테 건축허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 범위가 있어요. 총 몇 개가 있냐? 15개가 있습니다. 총 몇 개가 있다? 15개. 이걸 다 머릿속에 뭐하겠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원칙은 뭐냐?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은 무조건 다 뭐를 받아야 됩니까? 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받아야죠. 알겠죠? 연면적이 얼마? 400.
뭐 연면적이 500제곱미터인 특정 소방시설 건축물이다 하면 무조건 뭐 해야 돼요? 건축하던 동의를 받아야지. 근데 얘가 있어. 학교 시설은 연면적 얼마? 100. 노이자 시설 수련시설은 200. 노수의, 따서 말 노수의. 정신의료기관과 장인의료지에서는 300. 지하층 무차층은 바닥면적 150에 그 다음에 공연장은 100. 차고 주차장 바닥면적은 200. 3번까지 옆으로 묶어놔요. 이게 여러분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 면적을 짝짓는 문제예요. 그래서 면적이 뭐 바닥면적이 연면적이 그거는 여러분들이 뭐 구별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나온 적이 있다 없다? 없어. 그냥 숫자 외우시면 돼요. 자, 가장 낮은 게 뭐야? 학교 시설 100. 우리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몇 점 학교에서? 100점. 학교 100. 그 다음에 지하층 무차층 150. 공연장은 100. 여러분 공연장은 관객들 팬들로 가득 차야죠. 빽빽하게 차야 돼. 공연장은 빽빽하게. 그다음에 노수의 노자시설 수련실은 200. 어떻게 온다고? 노수의 차주의. 여러분의 첫 번째 여친 이름이 누구야? 노수의. 두 번째 여자친구 이름이 차주의. 세 번째 여자친구 이름이 송자네. 알겠죠? 천송자네. 알겠죠? 암기 공식 통해서 나중에 가르쳐 줄 테니까. 그러면 정신이 산만해. 자, 정신이 산만해. 정신의료기관은 무조건 300을 기억해야 되더라. 정신의료기관은 불변의 법칙. 다 얼마다? 300이야. 정신이 산만해. 그래서 노수의 차주의하고 여친하고 헤어진 이유가 뭐야? 내가 너무 정신이 산만해서 헤어진 거야. 알겠지? 기억해라. 알겠죠? 피식해버리네. 자, 원칙, 연면적 얼마나 올 때? 400. 그러면 학교 100. 지하층 무차층 150. 공연장 100. 차고 주차장 바닥면적 200. 노이자 시설 수련시설 200. 정신의료기관 300.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주차 대수는 몇 대 이상? 20대 이상. 별표. 이것도 불변의 법칙. 주차 대수 모르면 다 몇 대야? 차 몇 대? 20대 이상 주차 시설입니다. 그러면 건축물은 몇 층 이상을 말하죠? 6층 이상. 별표. 6층 이상인 건축물을 반드시 설립할 때 본부장의 동의를 받아야죠. 알겠죠,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 시험 문제 단골 시험이었어요. 주구장창 나왔습니다. 가장 다빈출이야. 알겠죠? 자, 번외로 외워야 할 게 있어. 항공기 경납고, 항공관제탑, 관망탑, 방송용 송수시탑, 이온물 저장 처리시설, 지하구에다 빨간색. 지하구도 건축과 동의 대상이다. 그 다음에 새롭게 시설된 게 전기 저장 시설. 그 다음에 가장 따끈따끈하게 최신 도입된 게 풍력발전소야. 무슨 발전소? 화력발전소야? 풍력발전소야? 풍력발전소. 발표하시고. 조산원 산후조리원. 의원이 새롭게 들어왔다. 의원. 어떤 의원이죠? 이본실이 의원에다 빨간색 거야죠. 조산원 산후조리원 의원. 의원은 이본실이 있는 의원의 하나입니다. 옆에 써놓으세요. 치과의원, 한의원은 X야. 이렇게 나와버리면 틀리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에 있는 곳 OX, X가 되어버리지. 뭔만 건축과 동의 대상이다. 의원만. 치과의원과 한의원은 제외된다는 걸 기억해라. 그 다음에 판매세 중 전통시장. 옆에다가 국제시장이나 자갈치 시장을 써놓으시면 되죠. 전통시장, 국제시장을 써놓으시면 되겠다. 건축과 동의 대상. 그리고 11번, 12번이 새롭게 들어왔어. 공장 창고 시설에서 들어왔어. 지정 수량이 몇 배 이상을 저장하는 공장 창고죠? 750배. 지정 수량 750배 투수가염을 저장 취급하는 공장 창고. 다 건축과 동의 대상이다. 750배 기억하시고. 가스 시설로서 지상에 놓은 가스 저장 탱크 용량 합계가 몇 톤 이상? 100톤. 항상 가스 탱크 나오면 거의 대부분 몇 톤이 많습니다. 우리 법규에서 100톤입니다. 알겠죠? 지하에 매립된 지상에 노출된
모든 가스탱크는 다 지상에 노출된 거예요. 우리 법상. 알겠죠? 그러면 요양병원. 그 다음에 새롭게 들어온 게 14번이에요. 보물 국보로 지정된 목적 주물도 뭐의 대상이 되죠? 건축허가 동의 대상이다. 보물 국보로 지낸 목적 주물. 한단 넘기시면. 자, 노유자 시설이 건축허가 동의 대상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연면적이 얼마가 넘어야 됩니까? 200이 넘어야 200이 넘는 노유자 시설은 다 건축허가 동의 대상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건축허가 동의 대상이 되는 노유자 시설은 다음과 같다. 1번부터 몇 번까지? 6번. 마지막 6번에다 노란색. 결핵 환자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 시설도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건축허가 동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1번 노인 관련 시설 배표를 크게 해놔라.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인 노유자 시설 중 노인 관련 시설 건축허가 동의를 받은 게 4가지가 있어. 그 4가지를 반드시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노인 주거복지시설, 노인 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 학대 피해 노인 전용시설. 4개를 노란색 딱 그시고 학대 피해 노인 전용쉼터는 빨간색으로 노란색 위에다가 딱 입혀 놓으세요. 자, 이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인 노유자 시설도 뭐의 대상이다? 건축허가 동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인 노유자 시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경우 건축허가 동의를 받을 것과 받지 않는 걸로 구별될 수 있는데요. 단독과 공동주택에 설치하더라도 건축허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노인 관련 시설 중 3가지. 노인 주거복지시설, 노인 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설치하더라도 뭐의 대상이 되는 거야? 건축허가 동의 대상이 되고 학대 피해 노인 전용쉼터는 제외되는 거죠. 그래서 학대 피해 노인 전용쉼터 원래는 건축허가 동의 대상이죠. 그런데 단독과 공동주택에 설치하면 건축허가 동의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하나를 기억해야죠. 나머지는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노인 관련 시설 4가지 그걸 구별해서 다시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걸 네모 박스로 해서 단독과 공동주택에 설치한 경우 건축허가 동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뭐를 빼고 고르면 되겠다? 학대 피해 노인 전용심터를 빼고 골라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8번. 그래서 우리가 건축허가 동의 대상 범위를 다 공부했다. 틀리면 된다 안 된다? 자, 가스시설 100톤 이상. 숫자 외워보세요. 몇 톤 이상? 100톤 이상. 그 다음에 공장창고 투수가인물 저장 지급하는 공장창고 750배 이상. 알겠죠? 노유자 시설 수련시설 200제곱미터 이상. 지하층 무창층 150. 공연장 100. 그 다음에 차고 주차장 바다면적 200. 노유자 시설 수련시설 200. 학교시설 100. 원칙은 400제곱미터 이상. 알겠죠? 층수 몇 층 이상? 6층 이상인 건축물. 주차 대수 20대 이상. 이걸 숫자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리고 발전소 중 무슨 발전소? 풍력발전소와 전기 저장시설.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요양병원. 자, 근린생활시설 중 건축허가 동의 대상은 뭐냐? 조산원, 산후조리원, 의원. 이건 근린생활시설이야. 써야지. 근린생활시설. 알겠죠?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건축허가 동의 대상. 조산원, 산후조리원, 의원. 의원은 어떤 의원에 한한다? 입원시민 의원이야. 알겠죠? 그냥 의원 나오면 틀려버려. 치과의원 나오면 틀리는 거야. 한의원 나오면 틀리는 거야.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 주차 대수 20대 이상. 숫자를 잘 출제를 하고 있다. 자, 그러면 8번은 뭐냐? 인허가 등의 확인 요청. 이겁니다, 이거. 8번이 이거죠. 인허가를 신청하면 바로 인허가를 해주지 않아. 확인 요청하고 확인 결과를 보면서는 며칠 내에 확인 결과를 신해줘야지. 7일. 54, 77.
자, 그 다음에 뭐냐? 이거야. 건축 허가 등의 동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별표. 이건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자, 1번, 2번, 3번을 옆으로 묶어야죠.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되는 소화기구, 누정경보기, 피난구조설비. 이때 피난구조설비 중 뭐를 제외한다? 비상조명등체 빨간색 그어놓으시고, 단독규모의 감지기, 가스 누설경보기, 자동 소화장치를 화재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그 특정 소방 대상물은 건축과 동의 대상에서 뭐한다? 제외된다. 그럼 이걸 암기하죠. 그 암기 공식을 깔끔하게 써놔서 소높이 단독으로 가자. 소높이 단독으로 가자. 우리 소높이는 개이죠? 소높이. 소높이 단독으로 가자. 소높이 혼자 가는 거야. 소가 뭐야? 소화기. 누가 뭐야? 누정무기. 피는 피난구조설비. 이 피난구조설비는 뭐를 제외한다? 비상조명 등을 제외된다는 것. 단독규모의 감지기, 가스 누설 경보기, 자, 자동 소화장치.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굵직한 겁니까? 좀 짜실한 것들인가? 짜실한 것들을 다 이렇게 설치 안 하면 건축과 동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높이 단독으로 가자. 그러면 건축물의 정축 용도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특정 소방사물에 추가로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는 동의를 받을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다. 그래서 증축하고 용도 변경하는데 추가로 새로운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 3번에 착공신고 대상이 아닌 그 소방시설 공사 중에서 착공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건축과 동의를 받을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착공신고 대상이 된 것은 건축과 동의를 받아야죠. 알겠죠? 착공신고는 몇 가지가 있지? 3가지. 신선공사, 증선공사, 개설 이전, 정비공사. 3연 자재콘, 옥내 스물드간, 비비 무용화. 3연 자재콘, 옥내 스물드간, 쑥범동에 대해서는 건축과 동의를 받아야죠.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건축과 동의를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죠? 그래서 착공신고 대상에 되는 그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들은 건축과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알겠네요? 기억하시고. 자, 이제 건축 허가 등의 동의 요구 시 첨부서류 있죠, 이거? 이 허가기관이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돼. 이 첨부서류는 거의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근데 이번에 좀 바뀐 게 있죠, 여러분. 총 7가지 서류야. 자, 건축허가 신청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번 하나. 설계도서에다 빨간색. 이 설계도서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여러분은 후배, 2년 후배나 나올까 말까. 앞으로 1, 2년 후배들입니다. 이 설계도서는 2가지 설계도서로 구분합니다. 건축물 설계도서와 소방시설별 설계도서가 있어. 자, 근데 특이한 게 있어요. 소방시설 설계도서에서 그 특이한 거 기억해. 디귿번. 실내 장식물, 방염 대상 물품 설치 계획. 그 빨간색 거 봐. 이건 소방시설 설계도서야? 건축물 설계도서야? 꼭 느낌이 무슨 설계도서에 해당합니까? 건축물이죠. 그러나 소방시설 설계도서라는 것 기억해라. 알겠습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자, 그러면 소방시설 설치 계획표, 임시 소방시설 설치 계획서, 소방시설 설계업 등록증과 소방시설 설계한 기술자의 기술 자격증, 체결한 소방시설 설계계약서. 여기서 중요한 게 그 5번 있죠. 소방시설 설계업 등록증, 그 다음에 소방시설 설계한 기술 인력의 기술 자격증, 그 다음 6번을 쓰고 기술 자격증에다가 그 6번을 7번으로 고쳐놓으시면 됩니다. 7번을 한번 고쳐놓습니다. 분리를 더 시키자. 그래서 건축허가 등의 행정기관이 건축과 동의 요청하면서 본부장 사장한테 제출할 첨부서류는 크게 몇 가지 서류가 있다? 7개.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야. 그 5번에 보면 소방시설 설계업 등록증입니다. 오답을 써놓았어요. 만약에 첨부서류 나온다면 이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소방시설 설계업 등록증을 제출해야 돼? 공사업 등록증을 제출해야 돼? 설계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건축과 동의 요청하면서 보는 첨부 서류는 다 설계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거야. 뭐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라? 그럼 절로 마지막 7번째. 체계란 소방시설 설계계약서 4번 한부야. 공사계약서야 설계계약서야. 그 아래서나 공사계약서 X. 다 설계도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는 겁니다. 설계계약서. 이해가되니? 그래서 첨부 서류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만 읽고 이런 걸 제출하면 안 되겠구나. 이것만 잘 인식하고 하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한 2년 정도 지나야 이 설계도서를 구별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 건축물 설계도서와 소방시설 설계도서. 알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건축과 동의를 다 했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선생님, 저 모르겠어요 하면 뭔 마음 공부하는 거야? 대상 범위. 이건 무조건 출제다. 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소방시설 내진 설계가 있어요. 별표. 내진 설계도 대박 기출이야. 올해 22년 소방 학과 특채입니다. 승기 기출입니다. 안 나온 시험이었어. 우리는 18년 하반기 기출이었죠. 공채 문제는 또 나온다. 우리 대한민국도 지진의 안전지대야 위험한 지역이 돼서 위험합니다. 그러면 지진이 발생하면 그 지진에 소방시설이 잘 뭐 해야 돼요? 견뎌야죠. 그 견디도록 만든 소방시설을 내진 설계라고 그래요. 알겠죠? 지진에 견디도록 만든 소방시설을 내진 설계 소방시설을 하죠. 그러면 내진 설계 기준에 맞게끔 설계를 하고 설치를 해야 하는 소방시설은 뭐가 있을까?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무슨 용으로 정한다? 네 대통령이야? 내 대통령이야? 내 대통령. 알겠죠? 그러면 뭐가 있냐? 세 가지가 있어. 옥내, 스물정. 암기 공식을 써놓도록 하자. 얘들아, 옥내, 스물정. 지진이 발생하면 여진위에서 건물이 뭐한다? 흔들려요. 어떻게 흔들려? 스물스물. 흔들린다고? 스물스물. 옥내에서 뭐한다고? 스물스물. 스물스물. 옥내, 스물정. 알겠지? 옛날에 경주, 울산에 포항 엄청난 큰 지진이 발생했지? 그 수업할 때 뭐냐? 건물이 흔들린 거야. 그때 얘들하고 딱 잡고 옥내, 스물정. 그랬던 적이 생각이 나네. 알겠습니까, 여러분? 옥내, 스물정. 옥내 소화전 설비, 스프레이 소화설비, 물 붓는 소화설비야. 물 붓는 소화설비는 몇 가지가 들어있다? 9개. 이걸 풀어서 나올 수가 있어. 물부이, 활날, 고분가. 그래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도 무슨 설계 기준에 맞게끔 설계를 해야지? 내진 설계. 풀어서 나올 수 있어요. 별표를 다 해놔야죠. 이게 내진 설계 기준은 다 무슨 누가 정하여 고시하는 겁니까?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진 설계 기준에 맞게끔 설치하고 내진 설계 기준에 맞게끔 설치해야 하는 소방실은 행정안전부로 정해져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서 대통령이다. 알겠죠? 자, 여러분 시험이 기다리고 있는 게 성능 위주의 설계야. 무슨 위주의 설계? 8조 배표를 딱 하시는데요. 이 성능 위주의 설계는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이 성능 위주의 설계만 지나면 쉬워요. 알겠죠? 딱 산이 3개가 있어요. 성능 위주의 설계 하나, 각종 소방시설 설치, 그 다음에 자체점검이 기다리고 있다. 그 위에는 쉬워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성능 설계가 엄청난 많은 양이 들어왔어. 근데 내년에 시험은 딱 정해져 있다. 대상 범위. 뭐라고? 대상 범위. 그건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쉬었다가 성능 설계부터 차근차근 공부하도록 하자.